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주식 고민 프로그램의 최강자들이죠. 주식 챔피언쇼의 주식 멘토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써서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를 만나보기 전에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각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무난합니다. 코스피 지금 이 시각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300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029선을 지나가면서 양지수 모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급의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나홀로 매수를 하다가 개인도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81억 원가량 소폭 담아가고요. 외국인도 300억 원 크지 않은 폭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연기금 2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은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다가 지금 개인은 매도로 포지션을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100억 원가량 소폭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연기금 오랜만에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특징 섹터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푸트니크 관련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개발한 이 스푸트니크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90%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의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입니다. 휴언스 글로벌은 백신 위탁 생산을 위해서 꾸린 휴언스 컨소시엄이 러시아 1회 접종 백신인 스푸트니크 라이트 생산을 맡는다고 최근에 밝힌 바가 있죠.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휴언스가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20% 가깝게 급등을 하다가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긴 합니다만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하이디, 이화전기, 이트론, 이씨 삼형제들도 모두 10% 안쪽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장보다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해운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30년에 해운 매출액 70조 원을 넘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운주들 동반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열린 1만 6천 TU급 한우로 출항식에서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 전략을 발표한 건데요.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가운데 HMM은 1만 3천 T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의 신조 발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1%가량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이 2% 그나마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이 섹터들도 역시나 오전장보다는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분위기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멘토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멘토님 오늘도 꼼꼼한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써서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접수하면서 저희는 시장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양지수 잘 올라가고 있고 오르는 종목들도 꽤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 뭐 모처럼 만에 양시장 모두 좀 아직까지도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좀 부족해요.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지수로 봤을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목들은 시장보다는 좀 못 따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오는 약간의 경계감이라든지 약간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은 사실 우리가 미리부터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일상 업무를 볼 때도 업무 안에서도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도 일종의 매뉴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승장일 때는 사실 현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과감하게 주식을 또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횡보장, 이 변동성장이 오게 되면 그때는 100%다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역시 좀 불안정하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현금을 좀 가지고 그 일부 자금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시장 안에서 주도주, 주도 업종이 또 있다면 우리는 주도주, 주도 업종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런 게 없다면 그런 시장은 순환매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순환매장에서는
앞으로 주가는 계속 이제 수급 자체가 계속 빠르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지금 당장 수급이 도는 종목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아직 수급이 돌지 못했던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놓으면 역시 수급이 돌면서 내 종목들을 또 올려줍니다. 최근의 시장은 하락장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다가 상승장도 아니죠. 변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변동성 장세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주도주나 주도업종이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일 때는 현금을 일부 좀 가지고 나머지는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략해야 되는 종목들은 당장 눈앞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잡아두시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좀 많이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 안에서도 특히나 화장품 관련 종목들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주식은 쌀 때 사야 돼요.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싹이 좀 빠져 있을 때 순환매 차원에서 지금부터 좀 담아두시면 오히려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올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엘리데이요. 네, 현대 엘리베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53,334원이고요. 비중은 50%예요. 네, 53,304원. 334원. 334원에 50%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좀 아니 몇 개월 됐는 것 같은데요. 6만 원대까지 간다고 보고 한 5만 6천 원대에 한 10%는 팔고 그리고 계속 올라간 거 생각하는데 계속 근데 밀리고 있는. 네, 네. 수급도 안 들어오고 수급 들어오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하셔서 한번 소폭 파셨는데 소량을 네, 파셨고 그죠? 지금은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알겠습니다. 멘토님, 현대 엘리베이 일단 뭐 조금 덜어내셨는데도 비중이 50%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뭐 100%였나요? 비중을. 그러게요. 많이 쓰셨나 봐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비중을 덜어냈는데도 50% 많아요. 네, 이 기업에 뭔가 꽂히신 게 있나 봐요. 네, 얘가 뭐 오세훈 뭐 시장님 뭐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우리나라에서 네. 최고 뭐 그렇고 그래갖고 6만 원대는 그때 보인다고 계속 뭐 방송에서도 다른 네. 뭐 분들도 다 이렇게 해갖고 5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갔는데도 네. 이게 사실 방송을 제가 하고 있지만 방송에서도 입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걸 그대로 다 100%다 신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라는 걸 이제 설정을 할 때 충분한 기간까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도 6만 원까지 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이거는 결국 이제 그 주택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또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 현대 엘리베이 예전에 막 주가 막 올라갔던 거 보이시죠? 이때 당시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대부분 대북 테마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거 모르셨어요, 혹시? 아니 대북 테마테막 하는데 네. 뭐 이거는 아마 오래전에 뭐 우리나라가 북한에 뭐를 만드는지 뭐 하러 갔을 때인 것 같은데 네. 그거하고는 별 지금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있어요. 지금 안랩이라는 회사 아시죠? 예. 안랩이라는 회사가 안철수 씨의 횡보에 따라서 주가가 확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사실 한번 그 강성 정치 테마가 있어요. 굉장히 강한 성향을 지닌 정치 테마주들이 네. 있습니다. 이게 정치 테마가 그 테마주가 정치 테마하고 그다음에 대북 네. 테마 이런 종목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끌려다녀요. 그래서 지금 현대레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쨌든 그게 지나고 이번에 새롭게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네. 실적도 겸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아쉬운 게 이쪽에 테마하고 연관성이 없었다면 이 기업은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더 잘. 근데 테마 때문에 거기에 막혀서 계속 주가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사람들 아시겠죠?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가는가요? 네. 들쭉날쭉하는 거죠, 수급이. 네. 그래서 지금 현대레이베이는 일단 6만 원을 목표 주가로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네. 얘기했을 때는 상담도 한번 했는데 6만 원까지 일단은 보고 그때 전화 달라면서 한 7만 원도 간다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만 원은 꼭 간다고 봤어요. 네. 한 몇 개월 안에는. 네. 근데 이게 다우로 내려가니까. 결국 투자를 하는 돈은 내 돈입니다. 그죠? 네네. 내가 만약에 네네. 사서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네. 그건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100%다 믿지 마세요. 방송에서 추천 나오고 막 그런 것도 다 틀릴 수 있어요. 네. 근데 현대 엘리베이는 지금 6만 원이라는 가격을 본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 전에 올라갈 때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주가 올라갈 때는. 네. 더 올라갈 것 같고. 막 7만 원 금방 갈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욕심이 자꾸 네.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막상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죠? 심리가 많이 불안하진 주가에 않은데요. 따라 바뀌어요. 생각들이. 네. 현대리베이는 지금은 가져가세요. 50% 비중은 일단 많긴 하지만 6만 원 정도 오면 매수해도 네? 매수해도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추가 매수하지 말고 6만 원까지만 그냥 잘 끌고 가세요. 그래서 6만 원 아, 예. 왔을 때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그때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전화를 한번 한 반매도 하고. 6만 원 오면 반매도하고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인내실력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대 엘리베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Y소리요. 네, 와이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3,000원에 15%요. 네, 13,000원에 15%.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달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한 달 정도면 그냥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오고 있네요. 네. 네, 와이솔. 일단 5G 관련주잖아요, 멘토님. 네, 맞아요.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을 지난달부터 보여왔던 것 같은데 이거 그럼 더 가져가 볼까요? 근데 잠깐 살아났다가 또 힘들어져요. 맞아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이 와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필터를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5G 관련주에서도 사실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와이소를 시청자분 매수하신 거 보니까 최근에 일단 매수하셨어요. 네. 그렇죠. 주가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매수하신 거죠. 네. 네. 근데 5G 관련주들이 사실 원래 그 실적이 커지고 주가가 시세가 나올 때는 보통 5G에 대한 투자 초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테마주들은. 네. 아시죠? 그래서 네. 와이소도 그렇지만 주가가 지난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죠?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네. 좀 많이 빠져서 그렇죠. 또 제 차 좀 한번 조금 반등이 한번 올까 싶어서 들어갔는데 지지부진해서 이거를 그냥 없애볼까. 아유, 그렇다고 없애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아시죠? 네. 삼성전자 정말 좋은 회사잖아요. 네. 이 회사도 지금 어때요?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네. 그죠? 네. 이 종목 안 좋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거- 삼성전자 이렇게 대형 기업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마다 올라가면 또 밑으로 밀리고 또 쉬어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런 것처럼 네. 와이솔도 성장하는 기업이고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다만 지금 네. 주가가 시장에서의 반응이 아직 안 오고 있다. 그런 문제일 뿐입니다. 네. 근데 네. 그런 거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네. 네, 우리가 꽃도 이쁜 꽃이 피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네, 주식도 투자를 했으면 그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주는. 네. 와이소를 아니, 가져가세요. 기다릴 수는 있는데 이게 더 네. 밑으로 많이 네. 빠질까 싶어가지고 전화 문의드리고 네. 가져가려고 한번. 가격은 항상 거예요. 변합니다. 이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 기업은 나중에 네. 제가 볼 때는 14,000원 정도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네. 올라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표 주가는 14,000원 먼저 잡아두시고요. 네. 만약에 14,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내가 이걸 조금 더 기다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15,000원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14,000원 왔을 때 절반 팔고 나머지만 뭐 15,000원까지 끌고 가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끌고 가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단기로 빨리 수익이 내려고 종목을 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결국은 몇 년은 막 물려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마음이 막 네,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단기로 좋은 들어갔다. 기업을 샀으면 그만큼 기다리시면 돼요. 난 수익에서 팔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냥 올라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시간 네, 기다리시면 돼요. 상관없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와이솔 잘 알겠습니다. 올라오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겠습니다. 네, 와이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신데카 바이오. 매수가 비... 15,000, 네. 15,570원 25%요. 네, 15,570원에 25%.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한 2달 정도 됐나요? 2달 네. 정도요? 알겠습니다. 아, 멘토님 요거 이제 조금씩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뭐 적자를 뭐 4년 연속 보고 있기도 하고 이 종목은 어때요, 전문가님? 사실 이런 기업들은 지난번에도 올라왔을 때도 이제 뭐 치료제 관련 이슈로 올라갔거든요. 네. 결국 코로나 테마로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오랫동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또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은 코로나에 대한 이슈죠. 최근에 그 변이 바이러스. 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위험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걸 감안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실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데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세가 지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또 언제 갑자기 또 빠질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4월 달에 살짝 올라왔다가 또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가격이 15,500원대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분. 그렇죠? 네. 얼마 네. 정도를 생각을 하고 매수하신 거예요? 얼마까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 18,000원, 19,000원 정도.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좀 눈높이를 낮춰서 18,000원 네. 정도까지만 본다 생각하세요. 아, 네. 거기까지 올라와요? 네, 그 정도 가격까지는 이번에 어쨌든 다시 한번 시세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가 바로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신데카바이오는 18,000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 주가 보시고 그때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런 네, 종목들이 네.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왔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서 수익이 나고 있지만 네. 이 반대로 이거 빠지면 엄청나게 빠지거든요. 예, 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종목을 할 때는 비중도 10% 정도 안에서만 하세요. 10% 정도까지. 아, 네. 네, 그리고 밀리면 빨리빨리 좀 손실이라도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다리시고 있으신 그 매도가까지 꼭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청자분 응원을 드리고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오시아예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3만 원에 20%인데요. 네, 13만 원에 20%. OCI도 요즘 좀 답답하죠, 시청자님. 네. 네, 멘토님 OCI는 일단 뭐 매출은 계속 늘 걸로는 전망은 되는데 이거 박스권에 딱 갇혀 있잖아요. 좀 네네. 탈피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상담하기 굉장히 힘든 종목이에요. 이 그럴 것 종목은. 같아요. 네. OCI를 혹시 시청자분은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아, OCI가 네. 아무튼 이 방송할 때 네. 굉장히 좋다고 우회가 뚫려 있다고 그래가지고 카카오를 팔고 여자가 그냥 아이고. 했어요. 그랬더니 카카오는 막 무지 올라오고 이게 그쵸. 떨어지니까 속이 상하죠. 참. 네?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네.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네, 지금 주가가 네. 사실 많이 회복을 했어요. 과거에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많이 회복을 한 상태예요. 네. 그리고 회복했다가 또 괜찮았다가 또 막 왔다 갔다 근데 이제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OCI 같은 경우에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이제 친환경 사업이라고 하죠. 그 네네. 친환 정책주로 많이 좀 연결을 지어서 네.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올라갈 때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가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반응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네. 주가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 진짜 아무튼 지긋지긋하게. 이 OCI하고는 연대가 네. 안 맞아요. 그 전에도 사고 손해 봤는데
또 지- 이렇게 그냥 괜찮다고 사는데 네. 또 이래요. 지금은 아직 지금 막 지루하잖아요. 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더 지루해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손해봐도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당장은 팔지 마시고요. 다만 이 주가가 네. 그냥 떨어지고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아, 예. 왔다 갔다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계속 여기서 올라가질 않아요. 그죠 네. 손바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올라갔다 살짝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네.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다시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그 네. 전보다는 좀 약하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네. 바로 팔지 마시고 제가 볼 때 13만 원 정도 가격이면 네. 매수가 정도까지 회복은 될 수 있어요. 아, 좀 지금 당장 그래도 팔지 오래- 말고 올라오면 13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하시고 오래 기다려야 돼요? 시간은 당연히 기다려야죠. 네. 네. 아, 올해라는 기간, 올해라는 그 의미 안에 사실 뭐 몇 개월이라는 뭐 1, 2개월일 수도 있고, 그죠?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시는 기간이. 그런데 그 아이고, 기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괜찮은데 카카오를 팔고 여기다 그냥 이게 좋다. 그러니까 그게 속이 쓰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번의 그 결정으로 인해서 이 결과가 달라지는 게 바로 주식이에요. 아, 네. 그냥 OCI는 너무 좋다고. 네. 일단은 뭐 이미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 잘 나오세요. 그래서 올라오면 13만 원에서 손실 없이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요. 그냥 뭐 본전 좀 안 돼도 팔 수 있어요. 네. 올라오면 잘 정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OCI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은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계속해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곧바로 유튜브 스피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이미영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화 콘덴서 65,000원에 10% 장기로 보고 모아가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MLCC 쪽이죠. 네. 멘토님, 삼성전기랑 정말 차트가 비슷하네요. 이렇게 따라간 흐름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전망 보세요? 삼성전기하고 삼화폰에서 두 종목 다 MLCC 대표적인 그죠.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LCC라는 건 사실 뭐 전자기기 안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료이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이 사실 올라가줘야 이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전기전자 업종인 삼성전자가 좀 정체 구간이라 삼화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주가 지금 탄력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모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긴 시간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만 가지고 비중만 가지고 나중에 시세가 왔을 때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굳이 어려운 길을 지금 미리부터 가실 필요는 없고요. 삼화콘에서 회사 좋은 회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화콘에서는 보유하고 계시다가 7만 원 정도를 일단 목표 주가로 보시고요. 지금은 신규 매수나 아니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나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일단은 보유하신 그대로 가져가보자라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영숙님께서 안녕하세요. 인터플렉스 15,000원에 비중 5%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종목의 그 재무제표를 좀 보다가요, 멘토님 이게 실적이 정말 큰 폭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는 좀 시총도 적고 아직까지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가라는 또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틀째 좀 잘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은? 원래 이제 기업들 특히나 IT 쪽에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어떤 그 제품들이 좀 변해요. 즉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그 글라스라는 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키패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는 계속 이제 패턴으로 하다가 이제는 이제 생체 인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변화에 또 잠시 또 소외되는 그런 종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실적이 좀 안 좋아졌다가 또 거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그럴 때마다 또 다시 성장을 하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그런 류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평가를 논한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저평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저평가 이런 부분 그런 것보다는 이제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15,0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사실 이 기업은 15,000원 정도 가격이면 주가도 이미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라든지 또는 성장성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15,000원 손실이신데 굳이 지금 빠르게 팔 필요 없고요.
위쪽으로는 16,000원 정도까지 일단 열어두고 보세요. 그래서 최소한 수익에서, 손실에서 손절하지 마시고 수익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근데 16,000원까지 오면 그때는 시세를 봐서 16,000원 강하게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18,000원까지 열어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 목표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차로는 16,000원 돌파를 한다면 18,00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되겠네요. 자, 다음 시청자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먼취우 영어를 이렇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MUNCH님께서 현대에너지솔루션 36,800원에 10%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 손절할까 합니다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요즘 뭐 시세도 좋지가 않고 계속 밀리고 있는 추세라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손절을 아깝잖아요. 손절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지금 이제 OCI도 그렇죠. 이 기업도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기업들이 그 전에 올라왔다가 지금 막 정체가 돼 있어요.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 기업이 지금 올해 그 상반 이제 1분기죠. 1분기에 이제 손실을 냈어요. 근데 연간으로 본다면 이익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이 최근에 그 전에 올라왔던 건 결국 기대감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된 거거든요. 태양광 쪽에 대한 기대감. 근데 지금 실적이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시간은 더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루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팔고 나서 갑자기 또 테마가 오면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태양광 쪽은.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지금은 지킬 가격만 지켜준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업은 39,000원 가격을 깨지 않는 이상은 한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마시고요. 39,000원 손절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뭐 현실 가능성이 있는 목표 주가입니다. 34,000원 정도? 이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고민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아님께서 톱텍 15,486원에 5%입니다. 매수한 지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한 지 반년 정도 되셨으면 정말 기분도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셨을 것 같습니다. 쭉 오르다가 또 그만큼 다 지금 상승분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네. 이 종목도 태양광 모듈 그렇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오늘 파트네요, 태양광 쪽에 오늘. 지금 무슨 날인가요? 지금 예. 다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톱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뭐 주가는 이미 많이 거품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동안 하락을 경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지금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짓고 지금 저점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품이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굳이 이 종목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흐름을 잡아가게 된다면 위쪽으로 일단 15,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 안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지루해요. 지루하다고 해서 모든 종목도 다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톱텍 같은 경우에는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보유하고 계시다면 좀 지루하시다고 하더라도 15,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를 하고 있으신 상황에서 한 15,000원까지는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댓글을 읽어볼게요. 이분은 두 가지 선택지를 좀 던져주셨어요. S코넥 그리고 W게임즈 이 둘 중에서 신규 매수를 문의합니다. 조금 독특한 댓글이라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 S코넥이랑 뭐 W게임즈는 전혀 또 뭐 같은 섹터도 아닌데 두 개가 궁금하신가 봐요. 둘 중에서 굳이 하나를 담아야 한다면 멘토님은 어느 게 조금 더 낫다고 보세요? 이분은 사실 네. 최근에 보면 이 두 종목이요. 예.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W게임즈도 그렇고 그다음에 S코넥도 그렇고 그러네요. 좀 리스크에 좀 베팅하시는 분 같은데 저는 두 승부사. 종목 만약에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화장품 관련주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클리오라는 회사도 그렇고 이 기업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결국 앞으로 순환매가 돌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죠. 지금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제가 많이 예를 들었던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기업도 있어요. 지금은 다른 종목들 보지 마시고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 좀 안전하게 내가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차라리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종목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앞에서 말씀하셨던 S코넥과 W게임즈 이 종목 말고 좀 더 안전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뭐 클리오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 쪽으로 저는 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종목
이외에도 화장품주를 또 멘토님께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유튜브 스피드 상담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삼양식품이고요. 네. 98,000원에 10%예요. 네, 98,000원에 10%.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한 2달 됐어요. 아, 2달 정도 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좀 떨어질 때도 있었네요, 2달 전에는. 자, 삼양식품은 저 불닭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멘토님. 네. 거기에 뭐 30억 개나 팔렸다고 하는데 요거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면을 먹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죠. 우리가 하루에 라면을 막 10개씩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그죠? 없죠. 예. 근데 삼양식품이라는 회사가 이제 라면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규모가 커왔던 회사고, 특히나 불닭볶음면도 히트를 많이 쳤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이건 사실 간편식 시장, 즉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우리가 대체 상품인 간편 시장에 대한 뭐 성장성, 또 라면을 또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올라왔던 거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가라는 건 그래요. 한창 큰 어떤 이슈가 왔을 때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갔으면 어느 순간 주가는 또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또 많이 빠져 있고 그 당시에 그 눈높이가 너무 높았었는데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 눈높이를 아직 못 채워주는 거죠, 더. 그죠?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98,000원이잖아요. 네. 매수 가격은 높지 않아요. 98,000원 네. 정도 가격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2달 됐어요. 2달 되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수익 났다가 빠졌네요. 이 하락도 다 본 거겠네요. 네. 아, 갑자기 쭉 빠졌어요. 그래도 지금 다행입니다. 수익이라서. 수익이라서 다행이에요. 삼양식품은 눈높이를 지금은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보면 백신 많이 맞고 있죠. 그죠? 네. 물론 변이 바이러스가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역시 백신 2차까지 접종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7월부터는 마스크를 또 벗는다. 그죠? 네. 그러면 사실 그 전에 이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대답을 좀 해줄 것 같아요. 우리가 간편식 시장이 워낙에 커졌잖아요. 그죠? 네. 워낙에 워낙에 커져 있고 그 다음에 라면은 우리가 편의점 가면은 간편식으로 항상 먹었지만 이제는 라면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락 상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성장성은 과거하고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네. 눈높이는 좀 낮춰서 한 95,000원 그 정도까지 네.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내서 나오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을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SK 케미칼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6,000원에 10%입니다. 네, 256,000원에 10%. 우리 시청자분은 다행히 그래도 굉장히 아래쪽 구간에서 일단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SK케미칼은 멘토님 제가 한동안 안 봤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빠졌었네요. 이게 기회일까요?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상승 여력 많이 남아있다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는 결국은 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SK케미칼의 경우에는 지난해를 한번 보시면 이 기업이 올라가기 전을 한번 보세요. 주가가 6만 원대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46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고점 대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이 빠져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점부터 올라온 걸 보면 아직도 높아요. 지금 SK케미칼 그 다행인 게 25만 6천 원에 매수하셨잖아요. 시청자분. 네, 네. 그런데 아직은 수익이에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에서 손실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기에는 굳이 이걸 계속 수익인데 손실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네. 끌고 가는 건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차라리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더 싼 가격에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지금 수익이시니까 한번 정리해 두시고 네, 더 좋은 기회가 오면 그때 한번 다시 재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 잘 챙기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 실적이 괜찮아 보여서. 네, 실적이 장기적으로, 좋다. 네. 주가라는 건 원래 선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선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SK케미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게 선반영이 다 된 거죠.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 수익 실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오이 솔루션 네, 오히솔루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62,000원에 30%입니다. 네, 62,000원에 30%. 예, 상 가격에 올라나 매도를 해야 될라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정말 하루하루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예. 시청자분 그저 매수를 한 이후로 뭐 근처까지도 아직 한 번도 못 왔기 때문에 예. 자, 멘토님, 일단 아까도 저희가 5G 관련주를 도와드렸는데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금 이제 오르나 싶더니 또 고꾸라지고 있어서 참 부침을 많이 겪고 있는 종목인데 오히솔루션은 어때요? 예전에도 이제 그 이동통신 그 장비 업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5G로 넘어오기 전에 뭐였습니까? 4G. 그죠? 예. 그리고 그 전엔 3G. 근데 그 당시에도 투자가 그만큼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시세가 한번 쫙 나고 나서 주가가 다시 또 쭉 빠졌어요.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주가가 힘을 못 받았거든요. 네. 사실 이 통신 장비 쪽은 이슈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5G에서 그 이상으로 분명히 또 넘어갈 거예요. 투자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장성으로 본다면 사실 통신 장비주를 빼놓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IoT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물 인터넷. 그 시대가 또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성장성은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주가는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시기.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주가가 확 올라가고 또 한동안 잠잠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기가 오면 또 주가가 또 올라가요. 근데 지금 오이솔루션을 포함해서 이제 5G 관련주들은 한번 큰 흐름의 시세가 온 거예요. 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투자자분께서 사실 이 기업을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직 이거를 계속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손실을 감내하면서. 67,000원까지 간 거를 못 팔았어요. 그렇죠. 근데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금 시간 투자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계속 끌려왔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정리하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기다리면 지금 갖고보다 더 위에서 팔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성급하게 예.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코로나 때문에 5G에 대한 투자도 사실 조금 이제 일부 막혀 있어요. 중단이 돼 있어요. 근데 예. 코로나도 이제 조금씩 지나가면 결국은 예. 5G에 대한 투자를 또 늘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오이솔루션은 시간을 좀 갖고 저는 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예. 최소한 저는 이 기업은 55,000원 있죠. 예. 55,000원 정도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55,000원에 예. 왔는데 그때도 한번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때 한번 예. 전화 다시 주세요. 그럼 55,000원에 오면은 매수를 좀 더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매수는 다 하지 말까요? 물타기는 뭐 하지 말까요? 네, 물타기 하실 필요 없어요. 30%잖아요. 아, 이 예. 한 종목에 모든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까? 시장에서. 네. 네. 그래서 너무 정을 네. 주지 마시고 올라오면 판다라고 생각을 가볍게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62,000원까지는 안 오겠습니까? 매수해. 그거는 55,000원 왔을 때 다시 예.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오히솔루션 다음에 또 한 번 상담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 아이테노 테크놀지.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141,812원에 20%요. 네, SKI 테크놀로지 141,812원에 20%를 보유 중이시면 지금 수익권에 있으십니다, 시청자님. 그죠? 네네네. 네, 편안한 마음일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너무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매도가가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겠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멘토님 이거 너무 잘 올라가는데요? 어디서 팔아볼까요? 네. 사실 이 기업이 처음에 IPO로 이제 상장이 됐을 때 굉장히 그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이에요. 엄청 핫했잖아요. 그죠. 근데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손실을 또 보고 오랫동안 또 끌려오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 기업은 주가가 또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사실 이 기업은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생각하고 있는 목표 주가가 있나요? 저 한 20만 원. 20만 원이요? 네네. 그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20만 네. 원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네. 제가 볼 때 20만 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 기업은 21만 원까지 더 올려볼 수 있으니까요. 네네. 20만 원 왔을 때 이미 수익이 좀 나오고 계세요. 그죠? 네네. 20만 원이 왔을 때 그때 물량을 한 절반 정도만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21만 원까지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왜냐면 일단 이 기업은 사실 2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좀 네. 흔들릴 거예요. 왜냐면 첫날 그때 물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20만 원 왔을 때 절반 정리, 그리고 21만 원 왔을 때 나머지까지 정리.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떨려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떨려서요? 네네. 어, 너무 그때는 많이 올라서 우황청심원을 하나 드시면서 네네. 네. 주식은 네. 올라갈 때 굉장히 또 불안하죠. 그죠? 네, 그래요. 개인 내려갈 투자분들이 때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주가가 떨어지면 별로 안 불안해요. 그냥 아유 내가 또 네네. 떨어졌구나. 맨날 사면 떨어지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올라가면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 막 불안해요. 이거 막 이거 저 언제 불안하고요. 팔아야 되나, 그죠? 예, 예. 예. 원래 올라가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좋아요. 안 그래요? 네, 좋으면서 불안한.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만약에 너무 불안하다. 네. 그러면 지금 절반 파세요. 그러면 아, 지금 절반 반반? 팔고, 네, 그리고 네. 나머지는 20만 원에서 또 절반, 네. 그리고 21만 네. 원에서 나머지 최종적으로. 절반. 네. 아, 불안하다면 네. 지금 비중만 줄여놓으면 불안함은 덜 할 거예요.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네. 매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불안하다고 해서 제가 절반 팔려고 하니까 못 네. 팔잖아요, 지금. 네네. 팔 생각 없죠. 그럼 불안만 갖지 마세요. 그냥 가져가는 네. 겁니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SKI 테크놀로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제노포커스 음. 12,800원에 15% 갖고 있는데 예. 오늘 올라갔어요.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시청자님. 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매수가까지 아직 멀어서 맞아요. 하루하루 어쨌든 마음이 좀 졸이셨을 텐데 오늘 상한가가 나와서 앞으로의 흐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멘토님. 아직까지 그래도 손실권이 있으시잖아요. 꽤 오래 보유하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손실 네. 회복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예. 올라가니까 목소리가 지금 떨려요. 불안하시죠? 떨려요. 네.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요. 싶고. 근데 지금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 오늘 왜 올라왔을까요, 시청자분? 뭐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이슈인데요? 그 안 읽어보셨어요? 코로나 관련된 뭐 원료를 공급하는 거에 네. 제노포커스가 연관돼 있더라고요. 네, 진단 키트용 핵심 네. 원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네. 네.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혹시 팔고 싶으세요, 지금? 아니요. 아니죠? 진짜 아직 매수가 올라면 멀었는데. 네. 글쎄 모르겠어요. 얘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시키느라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못 잡겠어요.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호재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보면 자, 주가를 한번 볼게요. 네. 매수 잔량이 지금 130만 주 정도가 쌓여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분봉 잠깐 한번 돌려서 언제 들어갔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분봉을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쭉 치고 올렸네요. 네. 이때 시간을 잠깐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6시, 지금 9시 17분에 지금 네, 주가가 그때부터 이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갔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뉴스가 나온 시간을 잠깐 보면 9시 17분 전에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9시 16분이네요. 16분. 네.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잘하면 내일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내일 만약에 쭉 이렇게 올라가면 아마 손실 네. 회복 다 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내일 그럼 일단 참아야겠죠. 이런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네. 내일 일단 처음에 장 시작했을 때 그때가 중요해요. 네. 장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딱 떠서 출발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떠서 출발했는데 바로 만약에 뭐 점 상한가를 간다면 그냥 팔 필요 없어요. 네. 하지만 내일 아침에 갭 상승을 해서 출발했는데 이게 네. 시초가보다 위쪽으로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시초가보다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그때는 매수가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네. 보유하시면 돼요. 네. 하지만 네. 시초가 뜨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올라가지 못하고 밀린다. 그러면 네. 그때는 사실 좀 아쉽지만 네. 매수가가 오지 않아도
한번 정리를 손절.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내일 시초가 흐름을 좀 보고서 좀 잘 올라가길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도 제노포커스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하기를 기원을 해드리면서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릴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이죠. 이 스푸트니크 V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은 장 초반부터 현재까지 시세가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이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관련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9% 오르면서 68,5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세 종목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백신 생산업체에 투자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ID 현재 거래량 제일 많습니다. 현재 9% 오르면서 599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국에서 산모 그리고 아동 관련 산업 발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한 가구당 최대 3자녀까지 허용을 하면서 이 관련 산업의 성장이 호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리소프트 신고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20% 오르면서 29,650원이 오늘의 신고가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에 진출한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10% 오르면서 27,2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남영유업도 오늘 신고가가 나왔는데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2년 전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면서 첫 쇄신 행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이 국어를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9% 오르면서 75만 4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기업인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요, 이 마이크론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8%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마이크론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전기전자 섹터로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들도 오늘 괜찮습니다. 이 기관이 이 두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기관이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81,1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보시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2.8% 오르면서 128,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업종으로는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붙고 있는데요. 네페스 6% 오르면서 42,4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장중에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이 양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폭은 크지 않은데 탄탄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3,300선에서 계속해서 팽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0.5% 가까이 오르면서 3,300선에 안착이 되어 있고요. 코스닥은 4일째 오름세입니다. 현재 상승 탄력 키워가면서 0.7%의 오름세 1,02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